자, 오늘 등가속도 직선 운동 가봅시다. 얘는 어떻게 되겠죠? 앞에서는 이제 등속도 운동을 배웠죠. 등속도 운동, 그건 뭐였어요? 속도가 시간에 따라서 계속 똑같은 거예요. 같다는 거죠.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래요. 일단 직선 운동으로 우리가 배우죠. 그죠?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건 다 직선 운동인데 등가속도래요. 등가속도는 뭐가 같다는 거죠? 가속도가 계속 같다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같은 거야? 시간에 따라서 시간이 달라져도 가속도가 계속 일정하다는 거죠. 시간에 따라 가속도가 일정하다. 자, 근데 기억나죠? 가속도라는 건 뭐였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이었어요.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오케이?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뭔 말이죠? 같은 시간마다 속도 변화량이 계속 일정하다는 거죠. 그죠? 이게 등가속도 운동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게 가속도도 대표적인 벡터량이죠. 얘는 써놓으세요. 벡터량이기 때문에 여기 잘못 나오고 있죠. 여기 크기죠, 크기. 여기 교정해놔요.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계속 일정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자, 그리고 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특징을 미리 한번 봐봅시다. 자, 여기 밑에 다시 한번 내려가 보면 얘는 시간에 따라서 가속도가 일정하래요. 방금 봤던 거죠. 자, 근데 가속도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었죠?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 이거 자체가 곧 뭐였죠? 이거 자체가 곧 가속도예요. 그죠? 그죠? 시간에 따라서 같은 시간 동안의 속도 변화량이 계속 일정하다는 거죠.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시간에 따라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한다라고 할 수 있죠. 변화.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한다.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얘기요. 변화라는 건 증가 또는 감소한다는 거죠.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는 속도가 일정하게 감소할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근데 이 생각을 해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속도라는 게 뭐였죠? 속도라는 건 같은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이었죠. 같은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이 일정하게 변화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라는 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얘기죠. 같은 시간 동안의 위치 변화량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더라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간단하게 한번 예시를 들어서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물체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을 하고 있어요. 처음에 여기 정지에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지에 있었는데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2m/s 제곱으로 작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가속도는 곧 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속도가 오른쪽 방향으로 2m/s 제곱이라는 얘기는 뭔 말이죠? 오른쪽으로 힘이 작용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머릿속에 이렇게 박혀 있어야 돼요. 자, 여기 있던 물체를 내가 오른쪽으로 힘을 작용했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겠죠? 오른쪽으로 운동하기 시작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얘가 1초 후에 몇 m/s가 될지도 예상할 수 있죠. 자, 1초가 지나고 나면 얘는 몇 m/s가 돼야겠죠? 플러스 2m/s가 돼야 될 거예요. 그죠? 2m/s 제곱이라는 게 뭐야? 세크분의 m/s 이렇게 개화라 했죠. 1초 동안 2m/s씩 변해 이 말이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초가 지나요. 1초가 지나면 몇 m/s가 되겠죠? 그죠? 4m/s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초가 지나요. 1초가 지나고 나면 이제는 6m/s 이렇게 변하겠죠.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죠?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하고 있다. 자, 이때 쌤이 이동한 거리를 나타내 줄게요. 지금 너네가 연산을 못하니까. 자, 처음에 요 구간의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1m예요. 1m.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는 총 3m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3m라는 얘기요. 연산하는 거 뒤에서 다시 해볼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총 5m를 가요. 자, 한번 써봅시다 일단. 자, 여기서 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특징을 잠깐 얘기를 하고 가려고 해요. 자,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했죠?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 변화량이 일정하다고 했죠. 얘는 일정하다고 했어요. 속도 변화량은 뭔 말이야? 여기서 델타 V가 얼마?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2m/s죠. 시간이 지나도. 그다음에 여기서 또 델타 V가 얼마? 플러스 2m/s 이렇게 된다는 거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또 지나도 속도 변화량이 플러스 2m/s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해 봅시다. 자, 같은 시간 동안에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한다 그랬어요. 그죠? 얘는 1초 동안 2가 변했죠. 그죠? 또 2가 변해요. 또 2가 변해요. 결국은 이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그다음에 마지막 여기 별표 쳐야 돼요. 자, 속도가 일정하게 변화한다는 얘기는 속도라는 것 자체가 같은 시간 동안의 물체의 위치 변화량이고 이 위치 변화량이 일정하게 또 변화해요. 뭔 말이냐면 봐봐. 자, 얘는 1초 동안 몇 미터 갔죠? 1미터 갔죠. 얘는 1초 동안 몇 미터가? 3미터가. 여기 위치 변화량과 간단하게 얘기하면 위치 변화량 이동 거리라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 이동 거리 몇 미터? 1미터. 여기 이동 거리 몇 미터? 3미터죠. 이동 거리에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 거리의 변화량이 몇 미터죠? 2미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1초에 3미터 이동했어요. 얘는 1초에 몇 미터 이동하죠? 5미터. 같은 시간 동안에 물체의 이동 거리 또 몇 미터 증가? 플러스 2미터 증가하죠. 이게 계속 일정이에요. 증가속도 직선운동의 특징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여기다가 써놓읍시다. 써놔. 같은 시간 동안에 이동거리 변화가 일정하다. 지금은 그냥 대략적으로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원래 변위가 일정하다인데 변위의 변화가 일정하다. 근데 그냥 이동거리 변화가 일정하다. 즉 여기서 2m 늘었으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같은 시간 동안 2m씩 꾸준히 느는 거예요. 이 다음에 몇 미터 갈지 예상이 되죠. 그죠? 이 다음에는 몇 미터 가야 돼요? 1초 동안? 7m 가는 거죠. 무조건.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게 등가속도 직선운동의 특징이다.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상황을 우리가 VT 그래프, ST, AT 그래프로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첫 번째로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죠? 얘 어떻게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서 속도가 꾸준히 증가하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결과적으로 얘가 1초, 2초, 3초. 3초가 지났을 때 물체의 속도는 지금 몇 미터 퍼 세크죠? 6미터 퍼 세크예요. 그죠? 자, 여기가 3초라고 쳐봅시다. 자, 3초가 되면 그때 물체의 속도는 6미터 퍼 세크예요. 제로에서 시작을 했죠. 그죠?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유의미한 양을 하나 찾아보면 봐봐. VT 그래프에서 X축 변화량 3초죠. Y축 변화량 얼마예요? 6이에요. 그죠? 자, 이 변화량들을 나눈 값. 이 변화량들을 나눈 값은 이 직선의 기울기에 해당하죠. 그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건 뭐겠죠? 뭘 의미해야 돼? 그죠? 가속도를 의미하겠죠. 그죠? 3초 동안 6m/s 변했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3초에 6m/s 변하면 1초에는 몇 m/s 변해야 돼? 2m/s 변한다는 거죠. 2m/s 제곱. 여기서의 단위값을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더 기억해 놓읍시다. 물체가 이동한 거리도 계산할 수 있죠. 그죠? 자, 결과적으로 여기 아랫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여기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건 X축 곱하기 Y축의 값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V 곱하기 T 이거 얼마죠? 뭐? 밑넓이는 변위를 의미한다. 변위. 물체의 위치 변화를 의미한다. 기억하셔야 돼요. 밑넓이가 변위를 의미한다. 그래서 너희들 여기 1m, 3m, 5m 가는 거 다 예상할 수 있어요, 사실. 그죠? 예상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죠? 처음에 내가 좀 나눠볼게요. 자, 1초, 그 다음에 여기가 2초라고 합시다. 자, 1초 뒤에는 속도가 몇 미터 퍼 세크죠? 2미터 퍼 세크죠. 1초 뒤에는 속도가 2미터 퍼 세크예요. 그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여기 이 밑넓이는 이 넓이가 얼마 나오겠어요? 얼마 나와야 돼? 여기 1, 여기가 2. 두 개 곱한 거 반띵 해주면 되죠. 그죠? 반띵 해주면 여기 몇 미터? 1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 1m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초부터 2초 사이에 이동한 거리 한번 구해봅시다. 자, 2초일 때는 속도가 몇 미터 per second에 찍혀야 되죠? 그죠? 4m per second에 찍혀야 돼요. 그죠? 그리고 1초부터 2초 구간의 밑넓이는 요만큼이죠. 사다리 꼴. 그죠? 요거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근데 어차피 이렇게 나눠주면 삼각형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오죠? 얘 1m짜리 삼각형 면적을 갖는 애가 총 3개가 나와요. 그죠? 얘는 몇 미터? 3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였어요? 여기 1초부터 2초 구간, 이 1초 동안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 3m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 다음에는 결과적으로 삼각형이 몇 개 나와야 돼?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5개 나오죠. 여기서 이동한 거리는 5m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변이 시간 그래프 넘어가 볼게요. 가봅시다. 자, 변이 시간에 따른 변이는 어떻게 되고 있죠?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죠? 이걸 보고 뭐가 느껴지면 되죠? 속도가 하는 게 느껴지면 되죠. 악셀을 밟는 게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결과적으로 ST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의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죠? X축분의 Y축, T분의 S 뭘 의미하죠?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기본 내용들이잖아요. 시간분의 변이, 그죠? 속도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T분의 S. 자, 기울기가 속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지금 점점 빨라지고 있잖아. 그죠? 속도가 증가하고 있어요. 시간에 따라서. 그죠? 그러면 ST 그래프에서 속도가 시간에 따라 점점 증가한다는 건 기하학적으로 기울기가 점점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여기일 때는 어때? 기울기가 거의 한 요 정도밖에 안 되죠. 근데 여기가 점점 오면서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보고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냥 내가 실제로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가 1초 동안 이동한 거리 재보는 거죠. 자, 1초일 때 위치가 몇 미터였죠? 몇 미터? 1미터였죠? 이렇게 해도 돼요. 자, 그 다음 1초가 지났어요. 2초라고 쳐봅시다. 자, 2초 동안의 위치 변화랑 몇 미터죠? 3m 변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m라는 얘기잖아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Y축에 찍히는 양은 몇 미터 찍혀야 돼? 4m 찍히겠죠? 1m 지역에서 3m 이동했으니까요.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되겠죠? 그 다음 또 1초가 지나니까 오케이? 그 다음 또 1초가 지나니까 여기서 몇 미터 이동하죠? Y축으로? 그죠? 5m 이동하죠. 그럼 여기 찍히는 양은 몇 미터 찍혀야 돼? 그죠? 9m. 4m에서 5m 갔으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요. 그래프가 이렇게 쫙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T 그래프 한번 봅시다. AT. 자, 여기가 A, Y축에 A 써놓으세요. AT 나와 있죠. 자, 이 AT 그래프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 3초라고 쳐봅시다. 3초. 지금 가속도가 2m/s 제곱으로 일정한 상황이어서 시간에 따라서 증가속도 운동이니까. 오케이? 자, 그때 이 그래프의 밑넓이, 3초 동안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알 수가 있죠. 그죠? 이 밑넓이는 뭘 의미해야 돼? 그죠? 여기 써놓으세요. 밑넓이는 속도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죠. 속도 의미하는 거 아니야. 저번 시간에 미리 달통 얘기했죠. 속도가 아니라 속도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야. 그죠? 속도가 얼마큼 변했는지. 결과적으로 가속도 곱하기 시간, 속도 변화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총 속도가 얼마큼 변한 거죠? 플러스 6m/s 변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3초가 지나면 얘는 정지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때까지의 속도 변화량이 얼마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플러스 6m/s요. 이렇게 답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나요?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밑으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조금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 있죠.
통합과학 시간에 이제 교재 설명이 돼 있어서 그냥 얘기하는 건데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지금 여기서 앞으로 이제 배울 건데 기억해 두시면 좋고 그다음에 실제로 문제 풀 때 이걸 많이 활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통합과학 시간에 당장은 활용할 일은 없을 텐데 기본 좀 베이스가 되는 작업이니까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얘기 좀 할게요. 수식이 많으면 굉장히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일단 여기 위에 체크만 한번 봅시다. 우리가 등가속도 직선 운동의 예 이거 나와 있죠. 별표 쳐놓으세요. 등가속도 직선 운동. 아 이게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구나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자 첫 번째 보면 자유낙하 운동. 그다음에 빗면을 내려가는 미끄러지는 물체 운동. 이것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에요. 왜 그런지는 통합과학 시간에 안 배워요. 오케이?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은. 자, 그 다음에 연직 위로 던진 물체의 운동. 이것도 당연히 등가속도 직선 운동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자유낙하라는 건 뭐죠? 공기 저항이 없는 상태에서 물체를 떨어뜨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스윙이 떨어지는 거. 빗면 운동은 뭐죠? 빗면을 미끄러진다는 건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여기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그죠? 이럴 때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어떻게 되죠? 얘가 이렇게 쓱 궤도를 보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쑥 떨어지죠. 위로 내가 이렇게 쑥 던지는 거예요. 연직 위로 던진 물체 운동. 오케이? 이때도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다.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상황 정도 기억을 해두시고, 자, 우리 밑으로 한 번만 넘어가 봅시다. 혹시 못할 사람도 있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할 겸 한 번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다가 여기 오른쪽에 모형으로 그림 한 번만 더 그려줍시다. 자, 예를 들어서 4m/s로 운동하던 오른쪽이니까 플러스 붙여서 계산해주는 게 좋겠죠? 오른쪽으로 4m/s로 운동하는 물체인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 그랬을 때 가속도가 플러스 2m/s 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왔을 때 저희가 3초 동안 가속했다. 3초 동안. 그러면 이렇게 일정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3초 동안 가속하면 속도가 증가를 했겠죠. 그리고 물체도 이동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진행하고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때 이 물체의 속도는 얼마죠 일단? 이 물체의 속도는 몇 미터 per second? 그죠? 10m per second죠. 이거 다 할 수 있죠. 그죠? 자, 가속도가 2m per second 제곱이라는 게 뭔 말이야? 1초에 몇 미터 per second씩 속도가 변한다라는 거죠. 2m per second씩 속도가 변한다라는 거잖아. 그죠? 근데 3초 동안 이동을 했으니까. 그죠? 총 몇 미터 per second가 변해야 돼? 6m per second. 우리가 가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면 뭘 구할 수 있죠? 델타 V를 구할 수 있죠. 속도 변화량을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이 속도 변화량이 얼마 나와야 돼? 플러스 6m per second 이렇게 나와줘야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이거 곱해주면. 그래서 4m per second에서 플러스 6m per second 증가를 했어요. 그럼 얘는 이제 10m per second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자, 그 다음에 우리한테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한 거리가 몇 미터니 일단 이거 구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게 얼마니? 이거 구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몇 미터 나와요? 구해봐요. 좀 구해봐요. 정우 씨 다 했잖아요. 그럼 구해봐요. 수업 시간 주말에 들어간 반 얘기했을 텐데 포스트잇 있죠. 포스트잇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필기 할 때 칸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붙여놓고 계속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쌤이 쓰는 예제들이 있죠. 너희들 이 예제들 다 써놔야 돼요. 왜냐면 나중에 이거 읽었는데 뭔 말인지 몰라요. 기억이 안 나면 내가 공부 안 하고 보면 또 까먹잖아요. 까먹으면 당연해요. 나도 까먹어요. 원래 기억이랑 계속 휘발성이 그냥 계속 까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봤는데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뭔지 알겠나요? 그래서 항상 뭘 써놔야 돼? 이런 거 써놔야 돼. 이거 보면 아 이게 이 말이었지 이런 생각이 좀 날 거예요. 적어도. 자 한번 봅시다. 이동 거리 몇 미터 나오죠? 이 집에는 몇 미터? 21. 그죠? 21미터 나오죠.
이시입니다. 자, 우리가 결과적으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서 얼만큼 이동했는지 구하고 싶으면 VT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죠. VT 속도 시간 그래프를 그려봐야 돼요. T, V 이렇게 적어보는 거죠. VT 그래프. 그죠? VT 그래프를 그려보고 처음에 여기를 0초라고 기준을 잡읍시다. 여기가 0초예요. 0초일 때 속도는 4m/s였죠. 그죠? 0초일 때 속도가 플러스 4였다. 하나 점을 찍어주는 거죠. 플러스 4m/s. 그죠? 자, 그 다음에 3초 후에, 그럼 여기가 지금 3초 지점이 되겠죠? 3초일 때 속도가 플러스 10m/s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3초일 때 속도가 쭉 올라가서 10m/s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두 개의 점을 찍어요. 그죠? 두 점을 찍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죠? 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죠. 그죠?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하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가속도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울기가 일정하니까 이때 이제 뭘 하는 거예요? 이 직선을 그리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고 나서 혜원이 들어와. 리원 옆에 앉아. 혜원아, 문 한 번만 닫아주고 올래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무슨 생각이 들죠? V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였죠? 물체의 위치 변화량, 변이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죠? 혜원아, 그거 조심해야 돼. 자, 그래서 어떻게 하겠죠? 여기 밑넓이를 구해보는 거죠. 그죠? 여기 밑넓이를 다 구하면 물체의 위치 변화량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자, 물체의 위치 변화량. 기본적으로 면적을 구하면 되는데 사다리꼴로 구해도 되고 아니면 통상적으로 이렇게 사각형 초속도 효과와 여기 초속도 효과 그 다음에 빨간색 삼각형 얘는 가속에 의한 효과죠. 가속 효과. 이 두 개의 넓이를 더해 주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파란색을 구하려면 지금 X축 변화량이 3초죠. 3초 동안 그냥 3초 동안 지금 속도가 4m/s Y축 변화량이 4m/s 변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사각형의 넓이는 몇 미터 나와야 돼? 그죠? 12m 이렇게 나오는 거죠. 12m. 그죠? 자, 빨간색 구하려고 하면 얘는 똑같이 뒷변은 3초죠. 3초 동안 Y축 변화량이 몇 미터? 6m/s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면적 구해주면 6, 38 이렇게 되겠죠? 반띵 때리면 9m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두 개를 더해주면 총 물체의 위치 변화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물체 위치 변화량은 21m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이거 구하는 게 이 얘기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저희가 한 번만 더 진행하고 갈게요. 봐봐. 결과로 저 상황은 뭘 의미하는 거죠? 어떤 물체가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초속도가 V0로 물체가 움직이는 거죠. 오케이? 이걸 우리는 초속도라고 부르겠어요. 초속도. 초속도는 뭐죠? 처음에 최초의 속도 이거죠. 최초의 속도. 최초의 속도가 V0로 잡은 상태에서 가속도 A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거죠. 그죠? 몇 초 동안? T초 동안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의 속도가 변화하겠죠. 그죠? 나중 속도 얼마일지 몰라요. 줄어들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죠. 변화하는 거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가 어떤 V라는 속도를 갖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좋겠네요.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S라고 잡는 거죠. S. 이거에 대한 식이 저기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래서 지금 저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 한 번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VT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을 해주면 되는데 봐봐요. 결과적으로 초속도가 V, 나중 속도가 V, 미안해요. V0, 그 다음에 나중 속도가 V예요. 나중 속도. 그러면 그래프 점 찍을 때 봐봐. VT 그래프가 이렇게 있죠. 그죠? 처음에는 얼마? V0. 여기 점을 하나 찍는 거죠. 처음에. 오케이? 여기 점 하나 찍고 그 다음에 T초일 때 속도가 V죠. 그죠? 그래서 여기 점을 하나 찍어요.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죠? A로 등가속도 직선 운동한다 그랬죠. 그죠? 가속도가 일정하죠? 그러면 기울기가 어때야 돼? 일정해야 돼. V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일정해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그리고 너네들은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이 기울기는 결과적으로 가속도 A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근데 가속도의 정의가 뭐였죠? 그 전에 우리가 배웠을 때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죠?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일단 T분의 델타 V다.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여기 하나 좀 더 확장해서 써볼까요? 얘는 t분의 델타 v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우리가 델타 v라는 게 뭐였죠? 속도의 변화량이죠. 변화량은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어요? 나중량 빼기 처음량 이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얘는 t분의 나중속도에서 초속도를 빼준 값이에요. 이게 다 등가죠.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얘기 세 번 했어요.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구할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런 거 물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나중속도가 얼마냐? 여기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 첫 번째잖아요. 이거 유도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냥. 자 이거 유도하는 건 뭘로 유도하면 되냐? 이걸로 유도하면 돼요. 이걸로.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식 자체가 정말 간단해요. 그죠? 이거 너네가 의미를 생각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자 왜냐면 봐봐. 다시 한번 봐봐요. 아까 우리 처음에 했던 거 봐봅시다. 그죠? 내가 처음에 뭘 물어봤죠? 자 초속도는 4m/s인데 2m/s 제곱으로 가속이에요. 몇 초 동안? 3초 동안. 자 그랬을 때 나중속도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그죠? 이 나중속도 어떻게 구했죠? 결과적으로 플러스 4m/s에서 여기다가 이거 뭐죠? 초속도에다가 뭘 더한 거예요? 속도 변화량을 더한 거죠. 6m/s를 더해준 거예요. 여기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식을 잠깐 풀어서 써줄게요. 이 식을 여기다 위에 써놓자. 자, V는 당연히 어떻게 되죠? 초속도에다가 속도 변화량만큼 더하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에다가 속도가 얼만큼 변했는지 더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체크해 볼 건 아까 A가 T분의 델타 V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식을 살짝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델타 V는 AT 이렇게 바뀔 수 있겠죠. 델타 V는 AT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처음에 내가 뭐라 했어요? 이거 6m/s 변하는 거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그랬죠? 2m/s 제곱으로 3초 동안 가속했으니까 이렇게 구했잖아요. 둘이 곱해서 AT 한 거죠. 그죠? 델타 V는 원래 AT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델타 V 대신에 뭘 넣어주면 돼요? AT를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V0 플러스 AT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 식이지 이게 그죠? V가 V0 플러스 AT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내가 엄청 외워야겠다 이렇게 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돼요. 무슨 말이죠? 생각해보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리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야 돼요. 이걸 다시 다 외워야 돼. 무조건 다 외워야 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렇겠네. 이렇게 하면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외워야 되는 게 있긴 해요. 이거는 좀 외워두시면 좋아요. 자, 등가속도 직선운동 공식에서 변위를 구하는 식이죠. 변위. S를 구하는 식이에요.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데 왜냐하면 수식강이 너무 복잡해서 너네가 할 때마다 이걸 상상할 수는 있어요. 상상할 수는 있는데 미리 외워놓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그래서 말만 이제 조금 해보자면 결과적으로 V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밑넓이, 요 밑넓이가 의미하는 게 뭐라 그랬죠? 변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물체의 위치 변화야. 그죠? 그래서 이 밑넓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 밑넓이를 어떻게 구하고 있죠? 이 사각형과 이 삼각형 이 두 가지 합으로 구하고 있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나요? 이 사다리꼴을 두 가지로 나눴잖아요. 여기 사각형 넓이, 그 다음에 여기 삼각형 넓이 이거 두 개를 구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써봅시다. 이 S를 구하라는 게 지금 사각형의 넓이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 사각형의 넓이는 뭘 의미하죠? 초속도 효과라고 불렀어요. 초속도 효과 뭔 말이죠? 지금 아까 여기 이렇게 우리가 사각형 넓이 구했었잖아요. 그죠? 이게 초속도 효과래. 뭔 말이냐? 4m/s로 일정하게 3초 동안 가면 오케이? 그때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죠? 12m예요. 4m/s로 등속도 운동을 했을 때 갈 수 있는 거리가 얼마? 12m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이걸 초속도 효과라고 불러요. 이만큼의 면적.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초속도 효과가 되는 거죠. 초속도 효과. 그러니까 처음 속도에 의한 효과. 그래서 원래 이렇게 갈 수 있는 건데 등속도 운동하면 가속함에 의해서 속도가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거리를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예요. 가속함에 의해서. 그래서 가속에 의한 효과가 이 사각형이죠. 사각형. 이게 뭐예요? 가속 효과가 되는 거예요. 가속 효과. 그러니까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더 간 거리가 이만큼이잖아요.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무슨 말이겠나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건데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목표는 이걸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죠. 어떻게 구할 거냐. 따라봅시다. 여기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봐봐.
자, 어차피 이 사각형 면적 요만큼을 구하는 건 굉장히 간단하죠. 왜? x축 변화량이 결과적으로 0부터 t까지 t초 걸렸어요. t초. 그죠? 그 다음에 요 세로는 0부터 v0까지니까 v0만큼이죠. 여기서부터 여기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는 t만큼이고. 그죠? 그래서 얘의 넓이는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v0t가 나온다. 이건 다 알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겠나요? 얘는 무조건 v0t. 초속도 효과니까 v0t.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되는데, 자 어차피 밑변은 t예요. 0부터 t까지니까 이 길이랑 같겠죠, 당연히.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제 길이를 재야 되는데, 여기 AT 이렇게 나와 있죠. 몇 가지 생략해서 이게 직관적으로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실 뭘 의미하는 거죠? V에서 V0를 빼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는 사실 V-V0를 얘기하는 거죠. V-V0. 이게 뭐예요?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죠? 델타 V 이 생각이 들어야겠죠. V-V0는 속도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죠? 근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속도 변화는 뭐다? H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이거 얼마? H. 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H로 계산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오케이. 그리고 이 넓이를 구하고자 하면 둘이 곱한 거에 반띵 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가속도의 효과가 2분의 1 H의 제곱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가죠. 그죠? 얘가 Y축, 얘가 X축이잖아요. 시간이. 또 이차함수꼴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수가 나오고. 이제 뭐 그래프 관련해서는 잘 얘기는 안 하는데, 그래프를 많이 그려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당연히. 맞는 말이에요. 봐봐. 저희가 X축, Y축 이렇게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너네 이런 그래프, 1차함수 그래프 그리잖아. AX 플러스 B 이렇게 나와 있어요. AX 플러스 B.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이렇게 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뭔 말이냐? 지금 이 V, 나중 속도가 Y죠. Y축이에요, Y. 속도가 Y축. 그죠? 그 다음에 초속도는 정해진 거죠. 얘는 상수값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가속도, 등가속도 직소운동이니까 정해진 거예요. 상수값이죠. 그죠? 그 다음에 X축이 T죠. 얘가 X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냐? 결과적으로 얘도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 좀 바꿔서 보면 Y는 V0 플러스 AX 이렇게 된다는 거죠. 얘는 상수값. AX 플러스 B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얘는 어떻게 되죠? 지금 하나 잘 몰라도 돼요. 얘가 Y축이죠. 얘가 X축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Y는 뭐 AX 제곱 플러스 BX 이 그래프를 그리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려요? 이차함수 그래프니까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냐? 이런 관점인데 이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또 하니까 그냥 저런 거구나. 혹시 이게 내가 저렇게 맞겠네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냥 그런 거구나 라고 지금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내가 이거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괜찮아요. 아무 물리 시간 이런 거 배우지 않아요. 오케이? 그냥 물리 시간에는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S는 V0t 플러스 2분의 AT의 제곱 이 정도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이에 따라서 이 식을 이용해서 이때 우리 21m라는 변이 구해냈었죠. 그래서 식을 통해서 한번 구해볼까요? S 한번 해볼게요. 식을 통해 연산하면 빠르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얘가 뭐예요? V0t. 그 다음에 얘가 뭘 의미하죠? 2분의 1 AT의 제곱 가속효과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우리 둘이 더한 게 S 이렇게 나와야겠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딱 요거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래. 그럼 요거 봤을 때 변이를 구하라 했을 때 VT에서 안 그려도 이것만 가지고 구할 수는 있어요. 오케이? 생각해봅시다. 초속도가 얼마? 4m/s. 그죠? 시간이 몇 초죠? 3초 이렇게 하는 거죠. 4 곱하기 3. 그 다음에 2분의 1 AT 제곱. 2분의 1에 가속도가 2. 그 다음에 T의 제곱. 그러니까 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더해주면 9 플러스 12. 어차피 얼마? 21m. 이렇게 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추천드리지 않아요.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VT 그래프를 생각하고 구하는 게 지금은 나아요. 오케이? 나중에 이런 거 식 많이 쓰고 하려면 물리 원정도 하면서 이때 VT 그래프 그리니까 귀찮다 이럴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너희들 VT 그래프 그려가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알겠죠? 여기 두시면 되고 넘어가 볼게요.